아, 자, 오늘은 2026년 4월 7일 오전 8시 지금 22분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사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주제는 지금 제가 동영상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일본고, 일본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다가 이제 생각할 고자에서 이제 일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디지털라이즈된 이제 그런 보문서 관련된 그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그 연구 자료라든가 또는 학계에 어떤 그런 리포트가 있나 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건 제가 발굴했다. 그러니까 아,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이제 있는지도 잘 몰랐던 어떤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발굴해서 이제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방송사에다가 제보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제가 좀 잘 검색을 해봤는데 워낙에 이제 연구된 게 없어서 아마 방송사 쪽에서도 제보를 받은 쪽에서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딱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일본고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특히 한국, 대한민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어,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와 연결된 부분에서 특히 가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은 없는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야하고 이제 인나 일본부 이렇게 연결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제가 이제 그 일본고라고 하는 그 연구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문헌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가야에 대해서 그나마 많은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사실은 삼국유사가 사실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삼국사기도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뭐라고 할까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 삼국시대 신라가 이제 금관가야는 정벌한 게 아니고 금관가야는 스스로 이제 나라를 들어서 이제 항복을 한 거고 나라를 들어서 바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대가야는 이제 신라가 정벌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딱 두 가지 부분, 이 딱 두 가지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내용만 사실상 나와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중요하게 연결되는 건 이제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 삼국사기 초기 뭐 고신라 또는 원신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라의 이제 원신라 또는 고신라라고 얘기하는데 박역거세가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 이름이 사로 또는 사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때쯤 그리고 이제 박역거세 다음이 이제 남해 차차홍인데 박역거세하고 남해 차차홍쯤 그 다음이 이제 유래대사들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금관국이죠. 금관국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김수로 왕 이제 그 가야의 보통 금관가야로 얘기되는 그 김수로 왕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삼국사기에만 사실은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후한서라든가 또는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사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
그게 소위 이제 사만설이죠. 소위 사만설인데 사만이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사만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왜냐면은 중국의 역대 통일 왕조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저번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호로 사용된 거는 쇼토쿠 태자, 그러니까 7세기 후반경 쇼토쿠 태자가 최초로 국호로 일본이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나 중국의 기록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표현이 훨씬 더 이전에 나온다. 대표적으로 삼국지 위치 동의전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없었다. 지금은 중국이 있지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대륙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걸 국호로 쓰는 나라가 가운데 중자를 국호로 쓰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중원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중국 이렇게 일반적인 호칭으로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도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고려사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국호는 가운데 중자를 나라의 이름으로 쓰는 그런 나라는 지금 대륙 중원에 없었지만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지금 공산당 입당 체제에 중국이 사실상 국호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통칭 명사였는데 그게 나중에 국호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원래 일반적인 어떤 통칭 명사였다. 그 지금 현재 어떤 열도, 일본 열도라고 부르는 그것도 그 이제 남쪽에 있는 뭐 매우 이제 서태평양 지역까지 포함해서 중국에서 일본이라고 통칭해서 불렀는데 그거를 쇼토쿠 태자가 7세기 말에 일본의 어떤 국호로 사용을 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일본의 전체 국호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작은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의 국호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세력이 이제 점점 확장하면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이제 지금의 일본 열도를 포함한 그런 국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중국은 그런 통칭 명칭이 있었고 중국이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 국호가 되지만 일본은 일본이란 통칭 명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쇼토쿠 태자가 기원후 7세기에 됐든 일본이란 국호를 지었다. 그러면 이 한반도 특히 이 고조선 그리고 이 한반도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통칭하는 통칭 명사는 없는 거냐? 통칭 명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만입니다. 사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무슨 뭐 가야 뭐 마한 진안 변한 또는 무슨 뭐 부여 또 무슨 발해 또 무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나라 뭐 옥저 뭐 예맥종 뭐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뭐 그런 명칭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른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뭐 고조선이라든가 부여라든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고조선 여기 또 있는 거지. 지금 말해서 저기 중원의 동쪽에 해당하는 것 한반도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걸 사만이라고 불렀어요. 사만. 그걸 사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사만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는 약간 다릅니다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그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그 책을 편찬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판은 안 됐습니다만은 사이트에 사실은 이제 전자북 형태로 해가지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된 건데 그거를 공개를 해놨죠. 그래서 사실상 마치 그런 책이 실제로 출판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오해를 합니다.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출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왜 공개를 해놨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의견 수렴이죠. 의견 수렴. 이렇게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이렇게 뭐 그걸 해라.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시정이 안 된 상태로 중단된 거예요. 왜? 워낙에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받다가는 이 책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편찬을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 된다. 그 모든 이의들 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일단은 스탑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해서 이의제기를 받기 위해서 그걸 공개해놓은 거예요. 정식으로 출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도 청년사라고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출판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현재 과정 중입니다. 과정 중. 근데 마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출판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저도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의제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만하고 연결된 내용인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한반도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조선 옛날 고조선 지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중국에서 중요한 게 중국에서 부르는 겁니다. 일본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여기 사만 고조선 후예들이 그렇게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만이라고 불렀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만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다른 입장을 뭐를 근거로? 삼국유사를 근거로 해서 다른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삼국유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만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이 지금은 많은 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마치 삼조선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된 것처럼 물론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게 마치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그거와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사만이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 한반도 이쪽 만주 지역 이쪽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거다라는 시각이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 역사학계 통설이에요. 통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사학계 상식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역사학계 통설은 그거예요. 고조선 이렇게 그러니까 만주 이렇게 한반도 이쪽에서 사만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 라는 게 통설이에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그거와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삼국유사가 원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즉 역사학계 통설과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삼국유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가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할까 물론 이제 원래 삼국유사는 원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삼국유사는 원래 역사책이 아닙니다. 삼국유사는 원래 역사책이 아니라 이야기집이에요.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그러니까 당시 어떤 뭐 삼국유사가 고려 때 편찬됐죠. 근데 고려 때 당시 역사학계의 어떤 통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거기 다 담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통설이 아닌 역사학계 통설이 아닌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봤던 게 하나가 뭐냐면 사만의 명칭의 유래인데 사만이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에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면 그걸 중국 한나라 황제가 사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 통설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학계 통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삼국유사에 사만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황제가 지어준 명칭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 내용을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회답이 없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저는 삼국유사를 근거로 해서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만이라고 하는 명칭은 일반적인 통칭 명사인데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중국 황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어진 명칭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추처가 있어요. 근데 그 근거로 제시한 추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국유사에서 자 어떤 중국의 어떤 역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인용했다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다 뒤져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조선사략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조선사략 또는 이제 고려사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선사략에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사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사만이라고 하는 통칭 명사가 있는데 그 통칭 명사는 중국의 황제가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전북에서 편찬한 그 전라도 천년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현재는 정지된 상태예요. 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에 이의 제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받아서 다시 편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어떤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것처럼 이 한반도하고 이 고조선 이쪽 지역을 중국에서 통칭했던 네? 아, 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예, 예, 예. 다녀오세요. 예, 천천히 다녀오세요. 자,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부르는 게 사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칭명사로 사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한자가 들어간 국호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마한, 변한, 진한, 야, 그 국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 마한왕이라고는 나옵니다. 마한왕. 근데 진한왕이 있느냐? 진한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또 무슨 변한왕이 있느냐? 변한왕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마한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호칭을 붙인 건 마한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호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종족명으로 봐야 되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일종의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통칭명사 사만이라고 해서 한이라고 한자가 들어간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그 사만의 한자가 들어간 국호로 들어간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마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마한왕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국호처럼 존재하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 마한밖에 없어요. 진한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변한왕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식적으로 정말 국가의 호칭으로 한자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칭은 물론 이제 대한제국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한제국 그게 유일하고 그걸 이어서 이제 명칭을 이은 대한민국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각각 나라 이름을 다 다르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가야라고 하는 것도 삼국유사에는 오가야라고 해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야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후한서라든가 또는 삼국지 미지 동의전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보면 사실 너무 뭐라고 할까? 삼국유사에 나온 것처럼 오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가야의 명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국명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후한제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후한서죠. 후한지라는 후한서에는 우리가 보통 변환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가야랑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후한서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조그마한 소국이죠, 소국. 소국이 몇 개 있었다, 12개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 얘기만 나옵니다. 또 진안도 마찬가지. 진안도 한 12개의 국가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
마하는 좀 더 많아가지고 48개 국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의 이름이 나타난 건 없습니다. 후한서에도 없어요. 근데 삼국지 위지동의 전에는 구체적인 그 소국들을 후한서에는 막 숫자만 나왔던 그 국가들의 정식 명칭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한 국가도 나오고 이제 진한 국가도 나오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도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통설로 얘기하자면 변환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 이름도 나오는데 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환이라는 말을 사실은 안 씁니다. 변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역사적 통설로 봤을 때 사만하면은 마한 진한 변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변환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고 그 대신 뭐가 나오냐면 변진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변진한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사만론하고 약간 다른데 물론 이제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그 변진한을 변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마한, 진한, 그리고 변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야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내가 읽어봤는데 변진한이란 게 어디 있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마한, 진한, 변진이야. 변진한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서 그 변진한 말미쯤에 가면 변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의전 편찬자는 변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글자 한자를 그러니까 그거를 변진한인데 그거를 뒤에 한자를 빼고 변진이라고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에는 사만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면서 한에는 사만이 있다 그러면서 마한, 진한, 변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변진도 한으로 봐서 변진한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또 변진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약간 달라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한서에서는 마한, 진한, 변환이라고 나옵니다. 후한서에서는. 근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마한, 진한, 변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후한서보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는 국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삼국유사 이제 가야에 의해서 보자면 지금 가야 지방이라고 흔히들 언급되는 그 지역에 변진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으로 보자면 변진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던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야 비슷하게 바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한자로 보면은 처음으로 보면은 이제 구사국 이렇게 나옵니다. 변진 구사국. 근데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 한자 사전이 자전이라고 하는데 자전을 찾아보면 그거를 야자로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례에 따르자면은 구사국을 뭐로 읽을 수가 있냐면 구야국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야는 가야랑 발음이 매우 비슷하죠. 구야는 가야하고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사국 또는 구야국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나라만 유일하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오가야국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국유사에서 오가야라고 해놨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가야라고 발음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국, 변진한 소국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가야라고 발음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야 가야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오가야 중에서 다른 뭐 어떤 가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야, 오 가야 중에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하고 충돌을 하냐면
삼국사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삼국사기에서 근광가야가 나오고 대가야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광가야, 대가야 이렇게. 그것도 나라 이름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는 가야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나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삼국지 위지 동일전으로 보자면 나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가야 근광가야는 둘 다 삼국사기에 보자면 별도의 국가로 돼 있습니다. 대가야 근광가야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야가 아닌 거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가야라고 되어 있는 삼국유사를 근거로 해서 오가야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서 나머지는 가야가 아닌데 가야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가야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따르자고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를 이게 내용을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문헌적으로 봤을 때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오가야라고 되어 있고 또 삼국사기는 분명하게 뭐 금관가야국 또 대가야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상으로 봤을 때 물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최소한 여러 개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문헌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입장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 변진 가야국이라고 하는데 변진 가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나라와 어떤 연결을 지어가지고 어, 그것도 변진한이니까 변진에 있는 가야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큐슈의 가야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가야는 아니고 구야 한국 또는 이제 군화 한국이라고 한자로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도 한자 쓰기에 따라서 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랑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는 야로 발음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군화 한국인데 발음을 구야 한국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 구슈 지역에 있는 구야 한국을 그것과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변진 구야국과 변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진 구야국을 변진 구야 한국으로 이렇게 봐서 뭐 이렇게 연결 지어서 뭐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뭐 식민지 경영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그 변진 가야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걸 인정을 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금관가야 대가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가야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삼국유사에 있는 오가야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허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문헌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그 변진 구야 한국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뭐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뭐 일본에 있는 구야 한국이 뭐 원래 이제 한반도에 있는 변진 구야 한국이 뭐 진출해가지고 뭐 식민지 경영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똑같이. 그걸 인정한다는 건 뭘 인정한다는 거냐? 뭐하고 같은 얘기냐?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오가야가 허구다. 그 거짓말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서 가야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오바되어 있는 건 그런 오바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학에서 가야에 대한 내용은 내가 보기엔 너무 오버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오버되어 있다는 정도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가야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그러니까 없었던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가야가 있었긴 있었다. 있었긴 있었는데 어? 물론 지금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정도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가야라고 하는 게 있었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가야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주장은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뭐 지금 학계가 주장하는 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버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국 사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그 이제 중국 후한서도 마찬가지고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면 진한이라고 변환이죠 변환 이게 변진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변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역에 있던 나라들은 독자적인 독립국가가 된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마한왕이라고 불렀죠. 마한왕. 삼국가 삼왕 중에서 유일하게 왕자가 들어간 건 마한왕밖에 없다고 그랬죠. 후한사라든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사실상 마한에 있던 왕이 실질적으로 변한 지역과 진한 지역을 다 다스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통치를 했다는 얘기죠. 말해서. 조공을 받고 실제로 통치를 하고 그렇게 후한서하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변환 전체도 아니고 변환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오가야가 마한 지역까지 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뭐 사실상 뭐 한반도 남부 지역을 다 다스렸다고 하는 지금의 현재 가야에 관련된 그런 학계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한사하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렇게 나옵니다. 마한 왕이 사실상 변환과 진환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학계에서 가야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주 많이 오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특히 오가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긴 있었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가야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후한서하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과 후한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도 여러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 이게 신라봉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약간 삼국사기 신라봉기에는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이제 박역거세하고 남해 차차원 거치면서 이 진안이죠 진안. 네, 엄밀히 말하자면 진안이라기보다는 진안의 한 소국이었던 고신라 원신라 사라국 또는 사로국이죠. 그 지역이 마한 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 뭐 독립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 내용도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박역거세나 남해 차차홍 시기에 그 진안의 한 소국이었던 사로국 또는 사라국이 마한을 점령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사신으로 마한에 갔다가 마한 왕이 어떻게 이제 새로 이제 교체가 됐을 때 사신으로 갔다가 마한 왕을 좀 골려줬다. 좀 놀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 왕이 열받아가지고 감히 나를 놀려먹어? 그러니까 진안을 정벌하겠다.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한에 있던 그 신하가 마한 왕한테
진안은 거긴 조그마한 소국에 불과합니다. 마한은 대국입니다. 저런 조그마한 거 정벌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마한왕이 진안을 정벌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만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진안이 마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독립이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마한이 실질적으로 진안을 정벌하고 다 사그리 멸족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다. 여유롭게 용서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 신라분기에서조차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이제 백제가 나오다 보니까 야 백제 나오면 마한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가야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너무 오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만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나라가 맘만 먹으면 진안 변한 뭐 가야 오가야 또는 무슨 뭐 진안에 있었던 뭐 사로국 뭐 사라국 뭐 맘만 먹으면 그냥 다 일거에 다 사거리 쓸어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왕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후한서에도 나오고 삼국지 위지 동해전에도 나오고 중요한 게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헌적으로 봤을 때 당시 사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한, 진안, 변한 중에서 사실상 마한이 변한과 진안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즉 사실상 통치했다. 사실상 속국으로 부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한이 망한 게 언제냐면 백제 후기에 마한을 점령하면서 마한이 사라집니다. 백제 후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백제 후기. 삼국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삼국이 정립을 한 다음에 백제가 마한, 지금 전라도 쪽이죠. 지금 전라남도 쪽. 이쪽 지역을 정벌하기 전까지 이쪽에 뭐가 있었냐. 마한이 여전히 건재했어요. 마한 수국들이 이렇게. 근데 그 시기 때 가야는 어떻게 됐느냐.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다 정벌되죠. 사실 그 전에 가야는 망합니다. 근데 그 가야가 마한의 일부 지역까지 들어와가지고 점령했다. 지금 전라도 동부, 어떤 전라북도 동부 쪽 여기까지 다 점령했다. 그리고 또 어디도 뭐 충청도까지 들어가가지고 저기 점령했다. 또 어디 신라가 버젓이 있는데 거기 지금 뭐 부산 해가지고 지금 뭐 포항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너무 오바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자면은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헌성으로 보더라도 오가야가 있었다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오버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야라고 하는 건 있었다. 즉 실제로 세력 변환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변진한이라고 부르든 변환이라고 부르든 그 세력의 그 영역에서 뭐 조그마한 국가로 존재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긴 있었다 이거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본 열도 특히 규슈 지역에 있는 구야 한국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자면 오가야 자체 그렇게라도 존재했을 수 있는 오가야 자체를 전부 다 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국사 한국유사에 나오는 그 오가야 그거 다 허구다, 다 가짜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입장,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가야를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무슨 일본 열도에 진출하고 무슨 심지어 뭐 어디 중국에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너무 오버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면은 아 가야 철광석 어뭐 어? 뭐 철기 문화, 이 철을 발굴하고, 뭐 제조하고 판매한 나라 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후한서라든가 후한서나 삼국지 위지 동의전 기록에 보면 한반도 남부에서 철이 나왔던 거 분명해요. 거기는 후한서의 기록도 나오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 기록도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철을 팔았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와서 사가고 뭐 중국에서도 와서 사가고 뭐 이랬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중국의 후한서라든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저 좀 전에 마한이라고 사만이라고 했죠.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얘기했죠. 그 철을 판매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면 가야 하면 변안이잖아요. 변안 지역이 아닙니다. 진안 지역이에요. 진안. 사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진안이라고 하는 곳에 철을 제조하고 조련하고 제강을 해가지고 판매한 그런 지역이 있었다. 어디에? 진안에서 진안 지역에 그런 곳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후한수하고 삼국지 위지 동전에. 변한 지역이 아닙니다. 변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긴 진안 지역에 나와요. 진안 지역. 사만을 그러니까 마한을 설명하면서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해놓고 진안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진안에 있는 지역에 철이 나오는데 철을 제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련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오고 중국의 뭐 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오고 그렇게 판매를 했다. 이런 기록이 진안에 나옵니다. 진안. 변안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안에 나옵니다. 진안. 그래서 야 진안은 그러니까 저 지금 해서 그 철을 제강해서 판매할 정도면은 거기 철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무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하자면 진안 지역이 다른 지역을 다 이미 다 점령을 하고 다 뭐라 정벌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안에 있는 국가가 변안도 점령하고 마한도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야가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제4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안 지역에 있는 국가가 사실상 진안 소국이었지만 철기 시대로 먼저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주변을 정벌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안도 다 싹 사라지고 마한도 싹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야에서 뭐 제철을 했다. 그래 철기 시대로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뭐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후한서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철을 판매했는데 그게 진안이다. 진안, 변안, 변진안, 소위 가야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철기를 먼저 시작했을 거라는 그 논리로 인해서 제4제국이다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가야가 제4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진안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가 제4제국이 돼가지고 한반도 남부, 마한, 진안, 변안 다 통틀어서 통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아니 삼국사기 내가 삼국사기를 많이 강조하니까 그럼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또 백제봉기도 마찬가지고 그 마한을 찔렀다, 마한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마한은 그때 사라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제가 언제가 얘기했지만 백제봉기에 마한을 그러니까 마한을 무너뜨렸다, 마한을 뭐 멸절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오긴 나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근데 그 전에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다 원래 뭐였냐, 다 마한 지역이었어요. 마한 지역. 전부 다 마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백제가 마한의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도시인지 두 개의 국가인지 모르지만 두 개의 지역을 점령을 해요. 당시 마한 지역은 지금의 전라도, 그리고 충남, 뭐 충북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경기도, 한강, 이남 지역 다 포함해서 그 지역이 다 뭐였냐면 그게 다 마한 지역이었습니다. 마한. 근데 그 넓은 지역에서 두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서 과연 그 마한이 망한 거냐?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성곽을 점령했다. 그래서 마한이 망한 거냐? 백제가 마한에 있던 두 개의 뭐 두 개의 국가를 점령한 건 맞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두 개의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마한 전체가 지금 전라도, 충남, 충북, 경기, 한강 이남 이렇게 다스렸던 전체를 이끌어뒀던 마한 지역이 다 망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고, 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마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너무 뭐 정말 무슨 뭐 청동기 사용하던 그런 부족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내가 보기에는 이 소위 문헌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 어, 태조왕인가 그럴 겁니다. 고구려 태조왕인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 그쯤에서 나올 텐데 이 고구려 태조왕이 이제 중국 측과 전투를 하죠. 뭐 고구려는 항상 중국 측하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중국 측하고 전투를 할 때 마한 지역에 그러니까 마한 세력도 같이 싸워요. 근데 그 마한은 삼국사기에는 이제 백제봉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백제봉기에 나온 대로 그때 망했던 마한의 후예들로 나옵니다. 그 망했던 마한의 후예들이 마한을 다시 부흥시켜 가지고 이 고구려 태조왕과 함께 해가지고 중국과 싸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후예가 됐건 뭐가 됐든 마한은 고구려 시대에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중요한 게 철기를 사용하던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안에서 마한이 다시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한반도 안에서도 마한이 그러니까 백제봉기에 나와 있는 마한이 백제가 마한을 무너뜨렸다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마한이 다시 부흥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 고구려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자체도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역사서를 근거로 했다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뭐 이제 고려 때 편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의도적으로 편찬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찬 의도를 가지고 편찬된 게 삼국사기입니다. 그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텐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한도 어떤 그런 것 중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마한에 대한 기록 자체도 삼국사기 안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한이 어,
어떤 나라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세력 그리고 강건한 세력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본기에 보면은 백제 말기에 이 전라도 쪽에 마한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다시 일으켰다 이렇게 마한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어쩌면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마한은 그 이제 경기도 백제의 공격을 받고 무너진 그 마한과 별개,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성격의 마한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변환이라고 그러니까 변환 지역에 있던 어떤 나라가 마한을 무너뜨렸다 어쨌다 뭐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한은 이제 내가 왜 이제 백제 얘기를 하냐고 왜 백제 얘기를 하고 왜 고구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구려는 이미 철기 시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나온 게 고구려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위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히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고조선과 부여는 청동기 시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달라요. 고조선과 부여는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철기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둘 다.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그래서 고구려와 함께 건재했다는 마는 당연히 철기가 되는 거고 백제와 공존했다는 마도 당연히 철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야가 철을 생산하고 주조하고 판매했다? 그러니까 마한 지역의 상당 부분을 가야가 점령했을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왜? 이미 그때 마한은 철기 시대로 넘어간 다음입니다. 특히 전라도 쪽에 살아남은 마한은 철기로 무장한 백제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살아남은 마한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백제가 청동기만 썼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이런 역사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만 고구려는 이미 한나라와 전쟁하면서 철기를 이미 전수받죠. 물론 고조선 후반쯤 되면은 위만 정권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철기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물론 그 전에도 넘어왔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미 그 전부터 이 한반도에는 철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기본적으로 철기를 근거로 해서 성립된 나라들입니다. 둘 다 사실. 실제로 그 한족들하고 많은 전투를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고구려가 나라를 세웠던 지역 또 백제가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지역이 실제로 한족과 많은 전투를 벌였던 그런 지역이에요. 철기로 싸웠던 거죠. 철기로. 그래서 말을 무슨 청동기 뭐 이런 걸로만 했던 그런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야 지역, 변환 지역에서 가야가 철기를 다루니까 당연히 거기를 통일했을 거고 청동기 마한 지역을 다 다스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문헌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 철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후한서라든가 삼국지 위지 동의서로 보자면 진안이 변환을 전부 다 정벌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는 게 더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50분 정도가 넘어갔는데 제 입장, 가야에 대한 제 입장은 이거예요. 가야 5국, 삼국사기에 삼국유산에 나오는 가야 5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가야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그거는 조그마한 변환 지역에 변진환이라고 부르든 변환이라고 부르든 그쪽에 있던 조그마한 소국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가야가 무슨 뭐 한반도 남부를 사실상 통치했다는 식의 어떤 그런 가야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상 제외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후한서라든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보면 한반도 남쪽하고 외라고 하는 세력 그리고 중국의 이제 중국 뭐 대방이라든가 낙랑이라든가 이런 쪽이 교역을 했다고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도 나오고 그거는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삼국 유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교역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쪽에서 전부 다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기엔 너무 도외시한 결과다. 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보면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외국 또는 기타 지방 다른 지방에 나오는 어떤 그런 물건들은 교역의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가야가 뭐 그쪽 지방을 점령해 가지고 그거 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친 거라는 거예요. 오버도 한참 오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라의 고대 무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제작된 그런 유리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신라가 그럼 페르시아 가서 페르시아를 점령해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교육이라고 보는 게 함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야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지역에서 왜 소위 일본의 어떤 그런 무장 관련된 소위 일본도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무라이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일본이 거기 점령했을 것이다? 교육이 없다면 근데 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측 기록, 한국 측 기록이 보더라도 교육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하면 물건도 올 수 있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거기 왔으니까 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런 주장은 저는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오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제 가야라고 하는 이제 비슷한 그런 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모노노케 히메라고 하는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야자키 하야오 이제 그 감독이 만든 건데 거기 보면은 거기 가야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소위 가야 뭐 이렇게 한 생각하는 사람들 야 봐라 가야가 저기 진출했다 뭐 어? 거기 나오는 여자 해가지고 뭐 쇠파는 그 사람이 가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 일본 전국시대 가야라는 나라가 이미 사라지고 한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배경이 그것도 일본 전국시대 배경이 가야는 그 전에 망하죠. 가야는 그 전에 일본은 백제 무왕과 백제 의자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백제가 마한을 점령하면서 그 다음으로 진출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변한 지역 소위 뭐 가야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야의 서쪽 지방에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사실상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그 전에 동부 지역에 있었던 가야는 신라가 이 금관가야하고 대가야를 금관가야는 스스로 이제 항복한 거고 대가야는 정벌하면서 가야의 동쪽 지역은 신라가 다 장악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노다 오부나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전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게 전국시대를 마무리한 게 뭐냐면은 그게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1592년에 이르는 임진왜란이죠. 1592년. 그 전에 일본 전국시대는 보통 100년 얘기합니다. 100년. 보통 100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국시대가 언제부터냐면 14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근데 백제가 마한을 정벌하고 가야의 서쪽 지방을 정벌한 게 언제입니까? 백제가 망하기 전이죠. 백제 무왕 때니까. 백제가 망한 게 기원 후 7세기, 기원 후 사실 6세기 후반쯤 됩니다. 7세기 초반. 그때 망했던 가야가 무려 일본 그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대로 보자면 그때 거의 1000년이 넘게 거의 1000년 가까이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일본 내에서 살아남았다는 건데 그럼 그거를 가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일본의 소국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일본의 소국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야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야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백제 말기에 마한이 사라지면서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사실상 그때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어, 동쪽에 해당하는 가야는 사실상 이제 그 신라 쪽으로 다 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상 가야라고 하는 곳이 한반도에 사라진 거는 백제 말기 무왕 시절 그때쯤에 마한이 사라지면서 물론 이제 그리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는 걸 보는 게 맞아요,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없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가야에 관련된 거는 그 전부 다 옛날 이야기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야기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삼국유사 자체가 이야기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가야 관련된 역사학계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오버되어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전라남도 너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산다며? 전라남도니까 거기 마한 있다고 하니까 그 마한 중심으로 너무 마한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헌을 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삼한 중에서,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라고 호칭되는 나라는 마한 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우면 지금 삼국 사기, 신라봉기, 박역거세, 그리고 남해 차차홍, 그리고 중국 역사서에서 후한서,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원문을 찾아보시라고. 거기 보면은 삼한 중에서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곳은 마한 왕밖에 없어요.
아무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너는 뭐 너무 신라 중심으로 보니까 가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그렇게 보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오가야라고 하는 것은 또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층 역사라서라든가 한국의 역사서에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오버되어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현재 어떤 가야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제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언젠가 가야 관련해서 가야 소위 가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문자를 사용했다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 제가 언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성격이 안 바뀌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독자적으로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삼국사기는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편찬된 거예요, 사실상. 물론 이제 의도를 가지고 편찬이 됐지만. 근데 문제는 가야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한 문서가 없어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가야를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어떤 그런 고대 국가로 봐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스스로 자신의 문자로 또는 한자 문자는 별개로 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보통 가야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철을 생산했다고 합시다. 교육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하청 업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술은 가야라고 불리는 나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세력은 따로 있고 그 세력이 가야 지역에서 철이 나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가야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실종의 피고용민으로 고용해가지고 그냥 일을 시켜서 철을 생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야에서 독자적으로 한자라는 건 뭐가 됐건 한자를 주로 이제 한자를 써야만 되겠죠. 한자를 통해서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어떤 기록. 아니 상궁사에 있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 상궁사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소위 오가야 중에서 근관가야와 관련된 그 내용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사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삼국유사가 편찬된 게 고려 말이에요.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역사를 기록한 특히 뭐 석판이라든가 이런 데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야는 그게 없습니다. 고구려에서 대표적으로 고구려 역사를 기록한 비석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광개토 대항비. 거기 고구려 역사를 적어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백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영왕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문영왕릉에 뭐 석판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스스로 백제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신라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선 정조대왕 때 발견되기는 하지만, 어?
문무왕릉 비문에 그 비문이 거기 발견되잖아요. 돌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신의 역사를, 신라의 역사를. 물론 이제 김씨 신라긴 합니다만은 김씨 신라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어요. 근데 가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너는 왜 꼭 골치 아픈 그런 문제들만 지적하냐? 좋은 거 다른 걸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어,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형태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의 경상남도에서 지리산 동쪽 그리고 경상남도 동쪽 그쪽에 있었던 조그마한 어떤 그런 소국들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무슨 뭐 다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건 뭐냐? 저는 그거는 지금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너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변환의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에 나오는 변환의 12국 중에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흔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기록이 아니라 가야의 어떤 왕릉들의 가야의 무덤이 아니라 변환에 있던 어떤 중국 역사의 12국이라고 나오는 그 12개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의 흔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가야의 흔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쪽 지역에 계시는 사는 사람들은 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헌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가야의 유적이라기보단 변환의 유적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만 저의 이런 주장은 어,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과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충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주장이 저는 뭐 전부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뭐 잘못 해석했을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에서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 거기에 오픈되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주장이 있다면 전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6년 오늘이 4월 7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36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사1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